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로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막 돈이 커 보여요. 돈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쓰는 돈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우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생각 들죠. 안녕하세요, 포틀랜드 현희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받는 계속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연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봉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먹고 살만한가요? 어떤가요? 미국에 가면은 저축은 못 한다던데 어떡하나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금액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런 답을 얻으실 수는 없으실 거고, 제 채널을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대략적인 느낌만 좀 잡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마침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손쉬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 신분에 대한 이야기, 비자 이야기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말미에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미국에 오시는 경우, 그러니까 좀 상당히 젊으시고 아직 미국으로 가지고 올 돈이 전혀 없으셔서 처음부터 이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 부분은 일단 연봉 10만 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만 불 기준으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환율 계산하고 계시죠, 지금? 환율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환율 이야기는 잠깐 접어주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지금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소비를 하고 사셔야 되지, 여기서 벌어서 한국에서 먹고 살 거 아니시니까 지금 환율은 잠깐 접어두시고, 자, 미국 돈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10만 불이다. 우리가 10만 불의 연봉을 받아요. 자, 10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10만 불이 전부 in my pocket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만 불을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 세금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금을 띄고 나면은 이제 인터넷 검색 구글링 해보면 이제 포틀랜드, 오레곤 주의 세금이 얼마다, 세법이 어떻다, 이런 거 대충 이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 정도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받아보면은 그게 한참 못 미쳐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차 멘붕이 오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세금을 먼저 떼요. 이제 페더럴 떼고, 스테이트 떼고, 이상한 거, 잡다한 거 떼요. 이제 세금 떼고, 그 다음 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의료보험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료보험도 이제 좀 좋은 보험, 커버리지가 높고 이런 보험을 사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조금 낮은 거 사면은 보험료 조금 낼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도 국민연금 있어요. 401k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연금도 내가 넣는 만큼 또 빠져나갈 거고. 그래서 그걸 다 뺀 나머지가 실수령액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요 금액을 연금을 얼마나 넣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의료보험도 뭘 선택하느냐, 회사 베네핏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한 30%에서 35%? 요 정도 떼간다고 보면은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거를 이렇게 쭉 봐도 그렇고,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틀랜드, 오레곤 기준이에요. 다른 주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는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제가 생각 55% 정도? 이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30% 정도 떼간다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가 되나요? 7만 불이 되죠. 자, 7만 불이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제 10만 불 연봉일 때. 그럼 이제 이 7만 불을 이제 계산하기 쉽게 월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미국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페이첵을 줘요. 이제 페이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럼 2주마다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금액이 7만 불이죠. 7, 둘, 셋, 넷 나누기 26주거든요. 보통 26주로 나누게 되면은 2,692불. 계산하기 쉽게 2,700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2,700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2,700불짜리 페이첵을 2번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자, 2,700불짜리 페이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 그죠?
꼭 들어가야 될 돈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혼자 오시는 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혼자 왔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가족이 없다. 그래서 혼자 왔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생활비를 아끼시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렴한 스튜디오 같은 거, 이제 원룸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렌트비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저도 그 부분에서 크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렌트비가 아파트 한 1,500불 정도 잡을게요. 그러니까 1,500불 밑으로도 있어요. 밑으로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1,000불짜리를 들어가셨는데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또 집도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마리화나 냄새도 좀 나고, 이거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그죠? 그분의 경험담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1,500불, 뭐 1,200, 300불 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조금 쾌적하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렇게 푸어하게 이렇게 그렇게 살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1,500불 정도로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돈이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들어가야 되죠. 이제 유틸리티라 그러면은 전기, 그 다음에 가스, 냉난방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물, 수도,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인터넷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 쓰셔야 되죠. 휴대폰. 자, 요렇게 하면은 인터넷하고 휴대폰만 쓰셔도, 휴대폰 단말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단말기 값은 뭐 한 번에 산다고 가정하에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하면 요 두 개만 해도 한 100불은 들어갈 거거든요. 다달이. 그리고 전기, 가스, 물, 아파트에서는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틸리티 비용해서 총 아마 요것도 한 300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 정도를 낸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 남았죠.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차를 사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차를 사면 뭘 내야 되나요? 보험료를 내야 되죠. 이제 보험료를 내야 돼요. 자, 이게 얼마가 들어갈 거냐는 거죠. 자, 차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좀 정말로 뭐 이제 검소하셔서 좀 작은 차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 아반떼 사이즈, 뭐 소나타 사이즈, 뭐 이 정도 사이즈의 그런 보편적인 차. 새 차를 사는 방법도 있고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차에 대한 대란이 있잖아요. 반도체 칩 대란이 있어서 중고차도 구하기 힘들고 새 차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일단 차값을 한 2만 불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만 불을 가정을 하는데, 이 만 불을 뭐 할부로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 36개월 할부 나누기 36개월. 그러면은 555불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555불에 보험료가 처음이시니까 보험료도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100불 가까이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한 650불 잡을까요? 그러면은 650불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50에 300, 요거 두 개 합해서 거의 950, 거의 1000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1500 하면 2500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총 2500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뭔가요? 첫 페이첵이 거의 아파트 렌트비, 그 다음에 유틸리티, 휴대폰, 인터넷, 그 다음에 자동차와 보험, 요걸로 이제 다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이 투 페이첵 중에 하나의 페이첵이 남았죠. 이 하나의 페이첵으로 한 달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자, 혼자 오신 싱글이신 분은, 제 생각에 싱글이신 분이 2,700불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뭐 2,700불에 들어가야 될 돈이, 쓰셔야 되는 돈이 식비, 뭐 유흥비, 유흥비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런 거, 어디 뭐 간단하게 주변에 놀러 다니고, 뭐 필요한 거 좀 뭐 옷도 사 입고 뭐 이런저런 비용, 2,700불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경우는 10만 불 연봉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패밀리, 가족을 이루어서 만약에 오신다, 그랬을 경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카피해서, 자, 가족이 왔다 라고 하면은, 자, 10만 불을 똑같이 받았고, 이제 세금 띄고, 그래서 2,700불 똑같아요, 이제. 자, 아파트 렌트비, 뭐, 아파트에 산다고 하시든, 뭐, 좀 큰 아파트에 살든, 뭐, 하우스를 렌트 하시든, 이 렌트비가
여기서 이제 최소 1000불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제 지금 렌트비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1300 스퀘어 정도 되는 아담하죠. 그래서 그런 타운홈 렌트 가격 기준이 한 2500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싼 거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담한 좀 뭐 2500 정도 2500 스퀘어, 뭐 2000 스퀘어 정도 되는 싱글홈에 사신다 그러면 이게 300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렌트비는 한 2500불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4인 가족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4인이든 3인이든 아무튼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잡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비용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겠죠. 근데 사람 차이에 따라서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집이 좀 커졌으니까 이게 조금 비쌀 거고, 인터넷 가격은 똑같을 거고, 휴대폰은 이제 사람 수대로 또 내셔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글쎄요. 이걸 이제 한 400불 정도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휴대폰비가 인당 이제 40불 정도?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딱 묶어서 묶음 요금제로 하면은. 그러면은 4, 4, 16, 4명이면 160불. 인터넷까지만 해도 벌써 200불을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거 내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은 뭐 400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400불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대충 이 정도 잡읍시다. 정확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하기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차 보험이 아까 650불 잡았는데, 이제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은 차가 한 대 더 필요하죠. 제가 아까 여기 계산한 거는 차는 혼자 오셨을 때 좀 저렴한 거, 아반떼, 소나타 기준, 그러니까 2만 불짜리 차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있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쓰시고 가족 패밀리카가 있어야죠. 아예 라이드도 다녀야 되고 이제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좀 큰 차, 뭐 미니밴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될까요? 힘들죠.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은 차를 하나 더 산다고 하면 플러스 650불이 될 거고 조금 더 큰 차를 산다 그러면은 또 좀 이제 더 커져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2 내지는 3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대충 한 1500불 정도 잡을까요? 자, 1500불 정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자, 차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500불, 그 다음에, 요거 400불, 요거 2500불. 그러면 얼마인가요? 벌써 2000, 3000, 4000, 그죠? 4000이 훨씬 넘어가죠. 그러면은 2700불 받아서 내고, 그 다음 2700불 받아서 또 한 1000 넘게 까지고 나면 남는 돈이 그럼 남는 돈이 이제 한 1500불이나 될까요? 뭐 이 정도 상황이죠. 요렇게 되면 이제 힘들죠. 요걸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식비, 간식비 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완전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이 통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오신다. 10만 불 연봉으로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조금 경력이 되시는 분이 그 저축해 놓은 돈 좀 있으시고 하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집을 사시는 거죠. 자, 렌트를 처음에 살지 마시고 집을 바로 사면은 살 수 있으시면 이제 다운페이 얼마 하고 모기지 얼마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면은 요거는 어떻게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머지 이제 렌트비를 좀 낮춰서 이제 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불 혹은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어차피 뭐 모기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은 되잖아요. 렌트비는 한국 사람 생각은 그렇잖아요. 나가도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모기지로 들어가는 거는 집값에 들어가 있어서 집값은 조금씩 이렇게 오르니까 그리고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은 되죠. 그래서 조금 줄일 수 있으실 거고 또 가지고 온 돈으로 차를 만약에 그냥 한 번에 사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요 비용이 이제 보험료만 내면 되죠. 이제 차를 이제 캐시로 그냥 사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보험료가 1년에 한 800불이니까 한 달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한 달로 치면은 한 80불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80불 정도 뭐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하면은 2,500불, 그죠? 요거 세 개 해서 한 2,500불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2,700불. 첫 페이첵을 이제 집이랑 이런 뭐 기본적인 생계 유지비로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돈이 2,700불에 페이첵이 하나 남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이제
2,700불 정도면은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제 4인 가족이 살기에도 조금 빠듯은 하겠지만 그럭저럭 괜찮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정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 드렸습니다.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코웃음 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저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계략적인 개념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가지고 10만 불 적으니까 안 돼요, 그거 받아서는 못 살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기 기준에 맞춰 실제로 또 살아보시면은 또 이거랑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이게 말로만 듣고 이게 머리로만 공부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르니까 부딪혀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 잘해서 미국에 오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기 똑같이 다 사람 사는 데고. 그러니까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로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막 돈이 커 보여요. 막 돈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쓰는 돈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우,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율로 자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그렇게 조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치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미국에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면은 조금 고생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이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틀랜드에서 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잖아요.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미국으로 트랜스퍼를 하시면은 이게 짜요, 연봉이 처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이제 인터뷰 다 보고 이제 합격을 했어. 이야, 미국 간다 그랬는데 오퍼를 주는데, 이게 그래도 이 헤드오피스가 같기 때문에 이게 확 이렇게 미국 기준으로 안 맞춰주거든요. 그렇게 맞춰주면 다들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한국 기준에서 뭐 조금만 올려주거나 뭐 대충 이렇게 맞춰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현이가 그러던데 이거 받아가지고 힘들다는데 이 돈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줘.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싫다고? 그럼 말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죠, 이제. 이렇게 가서 좀 처음에 고생을 하더라도 올 것이냐? 아니면은, 아유, 그냥 나 한국에 살래, 귀찮아, 그러고 한국에 살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